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만관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예. 오늘도 애청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관유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확산의 정점이 지난 게 확인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영업시간 제한 완전 폐지에 대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릴 거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이나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관유는 영업시간 폐지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만관유는 영업시간 폐지되나 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입니다. 예. 대통령 인수위는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에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어요. 예. 현행 거리두기는 이번 주 일요일에 끝이 나는데 정부는 어떻게 거리두기를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중증 그리고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난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고령층 환자가 늘리면서 이 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 예. 정부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풀지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432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일각에서는 전면 폐지 대신에 모임 인원 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내일 금요일에 발표한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 말 뭐 롱코비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걸렸다가 후유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롱코비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최근 코로나 확진 뒤 격리가 끝난 뒤에도 예.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달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네, WHO는 코로나 확진자 중 20에서 30%가 이 롱코비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정도. 네. 3분의 1 가까이 이걸 앓고 있구나. 네. 그렇군요. 예,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완치자 4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 피로감이 57.4%로 가장 많았고요. 운동 시 호흡곤란, 예. 탈모가 그 뒤를 아, 이었습니다. 탈모까지요. 네. 오. 이 밖에 기침, 집중력 저하,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코로나 후유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번 주 안에 민관 합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세요.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서울시 현대산업개발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현사는 맞대응 예고입니다. 저희 현대산업개발 관련한 큰 사건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어떤 사건 관련해서 하는 거죠? 네, 지난해 6월에 그 예. 광주 동부 학동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예. 이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예. 있었죠. 이 사고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만 예. 네. 8개월 영업정지.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네. HDC 현대산업개발의 등록 관청인 서울시가 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관련법에 따른 최고 징계라고 합니다. 최고 징계요. 예, 그러니까 주소지가 서울이니까 서울시에 등록했던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맞습니다. 8개월 이게 최고치다. 그 처분 사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을 해서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예. 그리고 현장 관리 감독 위반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예. 다만 이 처분 받기 전에 이 도급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받기 전에 그 인허가 받은 거, 예,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바로 또 대응 나섰다고 아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현사한 측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및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만약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 시까지 이 영업정지 처분은 즉시 중지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송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 안 되고 계속해서 영업할 수 있다. 네. 그거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이게 그 작년 6월에 일어난 일회 사건에 대한 거였고 그리고 올해 또 1월에 발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네. 두 사건 다 광주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건 아직 처분 안 나왔잖아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 정부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예. 이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는 창사일의 최대 위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네, 이미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라서 추가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거나 예. 이 등록 말소, 그러니까 아예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 등록 말소 처분까지 가게 되면 어쨌든 사측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네, 그렇죠. 일단 등록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되는 거라 예. 당장 1,6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예. 또 협력업체 직원 수도 수만 명에 달하는데 이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주십시오. 네, 세 번째 방관주는 가평 계곡 살인 남녀 공개 수배입니다. 계곡살인이라. 예, 무슨 사건입니까? 네, 검찰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 이은혜 씨와 그 공범인 남성 조현수 씨를 공개 수배했는데 아예 실명과 함께 뭐 사진도 같이 공개 수배하는 거니까. 네, 네. 사건을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예. 일단 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고요. 연인 관계. 네, 지난 2019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여성 이 씨의 남편을 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을 하게 해요. 연인 관계요? 아까 연인 관계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는 보통 이전에는 매형 관계라고 보통 하는데. 아, 예. 그러게요. 네, 남편이 그래요? 예. 있습니다. 예. 네, 이 씨의 남편을 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해서 예. 구조를 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수사를 받던 두 사람은 도주를 해서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통상 이런 경우에 보통 생명보험 이런 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이 8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실제로 이 씨는 이 남편이 살해하고 5개월 뒤에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예. 거절당했어요. 당시 보험회사는 범행을 의심하고 지급을 거부한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하신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살해하는데 성공한 그러니까 다이빙하기 위해서 네. 그거 외에 또 다른 또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은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예. 2019년 5월에 이 낚시터에서 이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고요. 그보다 이전인 2월에는 보거에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공개 수배했으니까 뭐 검거가 되겠죠? 예. 네. 다음 네 번째 방관 주세요. 네, 네 번째 방관유는 9호선 휴대폰 폭행 여성 결국 구속 송치입니다. 그 휴대폰으로 막 그 머리 때려서 피나게 한 그 여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지난 16일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예. 20대 여성 A씨가 술에 취해서 열차 안에 막 침을 뱉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를 본 60대 피해 남성이 만류했고 네. 그러자 이 여성이 놔라, 나 경찰에 빼겠다라고 하면서 이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수차례 내리쳤어요. 경찰에 빼겠다고 해서 남성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네, 머리에 막 피가 나기도 했고요. 예. 이 승객 한 사람이 현장을 영상 촬영해 유튜브에 올랐는데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예. 이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결국 이 여성 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자들이 뭐 취재 하러 갔을 텐데 뭐 질문하니까
한마디 뭐 사과도 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송치되면서 아무런 말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는데 그래요. 네, 뒤늦게라도 좀 잘못을 뉘우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네요. 예, 자 6293님 의견 보겠습니다. 자 폐지해야죠. 자율적으로 개인 위생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생 많네요. 예, 이런 말씀 네. 주셨고요. 5063번님은 영업시간 늘려서 경제 활성화 했으면 합니다. 소독하고 칸막이 설치 철저히 하면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 9801님께서는요. 완전 폐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7601번님은 반대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2년 넘게 익숙하게 지키고 있어서 영업 제한 시간 폐지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82님께서는요. 회식 안 해서 좋았는데 영업 제한 풀리면 걱정이며 또 이런 걱정도 하시는군요. 네, 예. 직장인들은 이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8397님께서는요. 자영업하다가 최근 폐업했는데 정말 시간 제한 풀어야 합니다. 손실 보상도 너무 적어요. 예, 이런 하소연 주셨습니다. 네, 4311번님은 섣불리 풀었다가 고령층 확진자 더 늘면 어쩌나요. 노령의 어머니 모시고 사는 저는 걱정입니다. 예, 많은 의견 주셨고요. 자, 이분들 중에서 몇 분 고르셔서 네, 예, 선물 선물. 보내주실 거죠?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서 만관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